만드는 게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OEM의 장점 첫 번째는 비용이 낮죠. 위탁이나 사입이나 비해서 제품이 워낙 싸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리스크도 반대로 존재합니다. 나는 브랜딩을 해야 되면 무조건 체험단이나 마케팅이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비고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 사입, 그리고 OEM, 피크트류, 정석 피크트류 다 탔고요. 모든 판매자들이 공통적으로 순서가 비슷하거든요. 정석대로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99%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OEM 제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니면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판매 계획이라던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들어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위탁이든 사입이든 OEM 재료든 다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M을 선택한 이유는 저의 브랜드를 만들고 제가 푸시할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밀 수 있는 힘, 마케팅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위탁은 깔아두기가 핵심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들어봐야겠다, 들어보고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고 나서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건 늦을 수 있어요. 그거는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팔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상품을 만들면 팔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아니 확신을 가지지 않더라도 50%의 자신감만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OEM의 장점 첫 번째는 비용이 낮죠. 위탁이나 사입이나 비해서 제품이 워낙 싸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리스크도 반대로 존재합니다. 여러 명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낮은 양으로 제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1,000개로 을 해야 되는데 만드는 게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보통 판매처가 플랫폼 위주다 보니까 묶이는 게 생각하면은 2배, 3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점점 묶이게 되니까. 그리고 광고도 해야 되고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나는 상품을 정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할 계획으로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품부터 선택하세요. 로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 먼저 선택하시고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팔지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로고를 만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기획만 하는 거고 구성만 하는 거고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베스트고,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어떻게 팔지를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내 제품을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소매도 할 거고 도매도 할 거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쿠팡을 할 거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사몰이라고 하죠. 웹사이트 자체를 개설한 다음에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난이도는 각각 다 달라요. 지금까지 해온 경험치를 누적했을 때 봤을 때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하는 걸 결정하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사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마켓도 그렇고 방향성에 구애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뾰족하게 튄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바린처럼, 그리고 바나바이처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성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만들 거다 하는 게 세 번째가 있겠죠. 당연히 세 번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폭발적인 건 세 번째가 맞아요. 시장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2등, 3등은 늦은 거죠. 폭발성은 3번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어려워요. 진짜 시그니처 상품이 있거든요. 블루터치용, 엘라스틱 이런 뷰티 쪽 같은 경우는 콘드로이팅이나 MB 이런 것들이 각각 있어요. 오메가3 이런 시그니처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각자 기획을 해서 그 시장을 선도한 겁니다. 그게 규모로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형 브랜드라고 해서 시장성을 만들 수 있고 우리라고 해서 만들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워낙 마케팅 쪽으로 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매를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도매만 맡기느냐 아니면은 도매 소매 같이 할 거냐 라는 거를 결정하신 다음에 소매를 하실 거면은 제가 팔아본 경험이 있다 하는 상품을 그대로 바투터치해서 제조하고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잘 팔아봤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구매만 하시는 경우에는 체험단 같은 것만 좀 뿌리고 네이버에 상단에 내 브랜드를 썼을 때 어느 정도 깔아놓기만 해놓은 다음에 기획을 잘 해놓고 도매만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로는 이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왜 그렇게 할까요? 소매라는 그 리스크를 도매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선택을 하셔야죠. 나 해보고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선택을 하셔서 다양성을 갖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내가 잘 팔고 있는 상품이 아니지만 시장성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글루타치온, 곤드로이친 뭐 이런 시장들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못 팔아도 판매가 되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치열해요.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시장들은 쉬우면서도 반면에 올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이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마카가 많이 팔렸어요. MS 회원분들 중에서 블랙마카는 시장에서 벗어난 시장이었거든요. 주 시장이 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대형 브랜드들이 너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블랙마카 같은 경우는 블랙마카가 독점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크게 강자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터진 거죠. 왜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비해서 엄청 작지만 이게 경쟁자가 적었던 거죠. 그런 시장이 진짜 더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쉽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오롯임이라던가 수국잎이요. 물론 수국잎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졌지만은 그런 시장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해야 할 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유행성 제품이라고 파마빈 같은 걸 예시를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겠다라고 했던 제품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를 혹시 제가 떠안아야 됩니다. 도매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책임지려고 했었고 이게 뭐 여의치 않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정말 쓰레기가 됐죠. 지금 저희가 선영료와 콘텐츠 이렇게 갈 줄 지금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파마빈이 그때 선영료와 콘드로이친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분석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공산품들에 비해서 건강식품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유행성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향료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 갑자기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거든요. 그 시장 대형 브랜드들도 이만큼 터질지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글루타치온이 사실 죽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살리는 게 시장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잡는다면 좀 폭발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형 브랜드를 치면은 얘네가 신상품을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봤다고 나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제 가치관이 있거든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라고 한다면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그걸 클릭을 하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본 다음에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세 번째 뭐 구매하고 반품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있듯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사실 클릭을 받는 데 있어서가 제일 밑에 제일 크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깔아두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있어야 될 건 깔아두기 위탁이라는 닫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 상품을 어떻게 팔고 잘 팔고 푸시하고 또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체험단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거 맞아요. 이 밑에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윗구조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가 자본이 많다, 본인이 여유가 있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 난 멘탈이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를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6개월을 버틸 수 있느냐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던 겁니다. MS에서 OEM의 장점은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저희는 비용을 아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엄청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 1000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는 최소 3000개예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디자인. 패키지나 상세 페이지가 이 MS 쪽 디자이너 분들이 만들어 주시는데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마케팅 비용이라고 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만 팔겠다. 나는 도매로만 팔겠다. 난 쿠팡으로만 팔겠다. 쿠팡은 그 마케팅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나는 브랜딩을 해야 되면 무조건
뭐 체험단이나 마케팅이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쿠팡은 그런 플랫폼이 아니에요. 쿠팡은 어떤 제품이든 눈에 띄고 좋은 상품인 것 같으면 고객이 산단 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대로 마케팅을 하셔야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엄청 큰 시장, 뭐 콘드로이치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내 제품이 최상단에 꽂히고 싶다. 이게 이제 월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대가 넘어갈 겁니다.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이 나오느냐?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잖아요. 저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고 만약에 내가 쿠팡만 판매하겠다. 그럼 마케팅이 없어도 된다. 광고비 오로지 광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자사몰 하실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도 높고 판매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건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뷰를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매가가 100이라고 하셨을 때 원가가 얼마, 남는 거 얼마, 마케팅 비용 얼마. 마케팅 비용에는 근데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